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당 내에서 자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저와 이진숙 후보는 1, 2위를 기록했다며 이 컷오프 결정으로 사실상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컷오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이 끝내 6선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법적 판단을 거론하면서 반발 중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경선 후보 가운데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6인 경선으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경선 구도는 윤재혁, 추경호, 유영아, 최은석 의원 등 현역 4명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까지 모두 6명입니다. 공관위는 대구에 필요한 건 정치 경력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경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락자 반발은 거셌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사법적 판단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관위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는 대구를 찾아 지역 의원들과 면담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시민이 직접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르는 시민 공천 민심을 공관위에 전달했다고 했지만 컷오프를 둘러싼 반발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혁신 공천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천 내홍이라는 더 큰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주호영 의원을 얘기했는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 두 명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장동혁 대표가 일단 대구를 방문해서 관련 이야기들을 이제 출마를 하고자 하는 의원, 중진 의원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 두 명의 컷오프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분석도 이어가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법적 판단하겠다 강하게 또 부인을 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재명이 자르려 했던 본인을 국민의힘이 자르려고 한다. 이런 멘트도 날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일단 어제 저녁에 이 컷오프 소식이 들려와서 다들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예. 갑자기 이진숙을 컷오프했다고? 주호영 의원까지 했다고? 이렇게 다들 놀랐는데 예. 국민의힘 얘기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둘만 컷오프 할 줄 예상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든 야든 다들 멘붕 상황인데 주호영 부의장 경우에는 굉장히 거친 발언까지 오늘 이어갔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서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라고 아니다. 하면서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은 당 지도부도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막 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고 무소속 출마까지도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 당내에서 자구 절차를 밟겠다라고 적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사인인가 라고 돌아봤을 때 사실 당 내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결탁해서 고성국이 미는 이 압박에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 중진을 몰아내겠다라고 이정현 위원장이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처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진숙이 컷 당하고 나자 그러면 역시 장동혁 대표의 큰 그림이었나?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데려가서. 10년 만에 국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때도 대구시장 공천 주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거 말고도 이정현 위원장 내정설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본 책임을 했었던 사람이 이번에 공천이 돼야 된다라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CJ 제일제당의 대표를 지낸 최윤석 의원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최윤석 이정현 위원장이 픽한 이 최윤석 의원을 대구시장으로 밀고 그러면 그 자리에 보궐이 나면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에게 밀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그림까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주호영 의원도 정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컷오프 2명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으로서 뭐 지켜왔고 지켜갈 분들이다. 뭐 국회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 있어라라는 얘기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진숙 뭐 전 위원장은 보궐에 나와라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까지 계산하고 뭐 디자인했던 그대로 그럼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보세요?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게 예. 그 2명을 한꺼번에 날렸잖아요. 좀 다른 당에서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항상 그 누군가 공천을 할 때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그 사람 공천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시지만 주호영도 강력한 반대가 있고 분명히 이진숙은 더 센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도 반대, 여기도 반대 막 위원회끼리 멤버끼리 싸우다가 야, 둘 다 치워. 둘 다 문제 있고 반대 있으니까 그럼 제3의 인물 이런 식으로 사실 공천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 2위가 그래서 날아가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3위가 거기 그 자리 공천받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관행을 봤을 때 아마 둘 다 너무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 둘을 치우고 그렇게 제3의 인물로 가는, 이제 어부지로 가는 경우가 해당이 되나? 그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빅피처로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나가면 본인의 대구 수성구 갑이 빕니다. 거기에 이진숙을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겠다. 예. 그래서 보궐로 국회의원 예. 자리로, 그러니까 주호영은 너는 6선이나 되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잖아. 한번 싸워봐. 능력을 보여줘. 김부겸 나온다는데 넌 할 수 있잖아. 라고 보내버리고 무소속으로 대신에 무소속으로? 예, 보내버리고 이진숙은 그 주호영 의원 자리, 그 국회의원 자리로 보궐로 예. 이제 보내는 그런 전략까지도 지금 써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전략에 진짜 대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예, 없죠, 이렇게 돌고 그거는. 돌아서 예. 결국은 이진숙 일병 구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빠지든 그 자리는 이진숙을 주겠다라는 지금 결론을 도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오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컷오프 이후에 기자회견하면서 그것도 그러면 연기예요? 막 국민의힘에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근데 모습인데. 거기에서 저는 어떤 포인트를 봤냐면 당을 위해 이러한 역할을 해달라. 그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겠다라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 네가 전략으로 가달라라는 말을 빨리 해달라라는 측면으로 저는 읽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진숙 일병을 구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게 있으면 그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반발하지 못하도록 이게 저는 있으니까. 약속 이렇게. 대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 국민의힘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아닌 우리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을 하는데 본인 당사자는 그런 상상을 안 하겠으네. 그래서 약간 그런데 여기서는 왜 날 잘랐어? 그래야 주호영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진숙이 그렇게 난리 쳐야 나 억울해. 뭔가 약속받았다고 하면 네, 주호영 의원은 약속받을 게 없으니까. 네, 주호영 의원과 본인이 둘 다 나 억울해라고 이진숙이 소리를 쳐야 주호영도 이진숙 진짜 잘렸는데 억울하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불만이 수그러들지. 그래서 나 뭐 받았으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쟤 왜 조용히 있지? 뭐 받은 거 아니야? 뭐가 뭐 받을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만 쫓아내는 거야. 이런 식의 반발이 커지니까 더 크게 해서 나도 잘렸어. 나도 억울해.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대국민 기만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보니까 굉장히 좀 그 표정이 좀 다르게 좀 해석이 되네요.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구의 이 보수표는 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분산되면은 대구에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일단 주호영 의원이 6선입니다. 6선이면 안 그래도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 그러니까 대구에는 국민의힘만 바라보는 그런 민심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데 이 주호영 의원이 대구 부장판사 출신이고 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대구에서 주호영 이름을 듣고 익숙한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인지도든 뭐 지역 내, 당내 지분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소속에 출마해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표가 분산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기감에 익숙한 이름에 또 투표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쪽 또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은 뭐 주호영 자리든 뭐 최현석 자리든 누구 자리든 어디든 보궐로 갈 수는 있지만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당근을 쥐어줄 만한 그런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당선이 확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직까지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이진숙에게 정말 보궐 자리를 주려고 하는 약속 대련인지 요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가 났는데 대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9.7%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TK에서. 요게 이제 민주당이 상승을 하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8.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 비율로 상승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중간층에서 좀 이제 그 지지세가 다른 당으로 상대당으로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떤 의미로 보고 계세요? 일단 22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78.75%를 얻어서 민주당 후보 17.97%를 훨씬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뒤에 24년 총선에서는 대구 12개 그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 지역구에서 65%와 75% 사이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1.1%, 이재명 후보가 23.2%로 격차가 18%포인트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22년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 중에 인상적인 건 뭐냐면 지금 대구 내부는 우리 서울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그런 민심과는 전혀 다르다. 대구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성장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구는 그냥 국민의힘 쪽에 기울어진 민심이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가 지지율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뼈아픈 대목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다 쳐도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8.1%, 20%대라는 건 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래야죠. 예, 선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TK 지역 선거 유세나 지역 나가면 정말 굳건한 민심이 있으시거든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30%, 적어도 30%는 제가 느꼈던 게 어떠한 경우는 국민의힘이 뭔 짓을 해도 다 뽑아준다. 그리고 30%는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꼬라선이 싫지만 민주당은 뽑진 않는다. 나머지 30%는 이제 민주당이 잘하면 뽑아준다. 10%는 정말 가변적인 거.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원칙 없는 공천을 하고 중진으로 당이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실에서 이 30%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저는 대구 시민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전략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방심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예산을 잘 받아서 잘 운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전략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진숙이 뭐 여론조사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진숙의 컷오프에 대해서도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국회의원 뭐 행보 여러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니까 예산이 쏟아질 수 있죠.
하지만 이진숙이나 주호영이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대구에 이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 시민분들이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연장선에서 짧게만 덧붙여보면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이 얼마나 이 김부겸 전 총리님의 힘을 보태주실지도 정말 관전 포인트인데 본인 커뮤니티에서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TK의 신공항도 날아간다라고 하면서 김부겸을 지지한다라는 것에 본인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로 가야 되는 상황은 대구시장 후보에 국민의힘이 여러 명이 나 출마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가장 뜨거웠던 것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기서 중진들이 좀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됐었고요.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저는 이게 제일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 주호영, 이진숙 두 인물을 일단은 컷오프한다라는 게 속보로 나왔어요. 이 속보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 1일 영식이라는 박영식 앵커의 유튜브 채널에서 봤습니다. 예. 특종이었군요. 그 본인이 막 속보를 내고 있더라고. 예. 이게 무슨 연합도 아니고 막 그냥 1일 영식에서. 예. 아무튼 그랬어요. 이진숙 씨 컷오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몰랐어요. 어떻게 주제를 하시? 아니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긴 해. 아니. 빵식이잖아, 빵식이 별명이. 아니 빵하면 또 이진숙이잖아. 다른데 이미 보도가 다 나왔어. 나왔는데 혼자 막 얼굴 이만하게 해가지고 속보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 나온 지 한 5분 안 돼서 했을 예.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총 9명의 후보자 중에 3명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주호영, 이진숙, 김한구 3명의 인물이 컷오프가 되고,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영하, 이재만, 홍석준 이렇게 경선에 대구시장 후보로 붙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찌됐건 주호영 의원은 현장 반응으로는 여론조사 등을 보면 1, 2위 하고 있는 후보를 이렇게 컷오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찍어내려고 했던 나를 국민의힘에서 찍어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가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을 초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한동훈. 왜냐하면 이제 국힘은 그 선거를 이기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원내에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지금 전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러자면은 원래대로라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는 수성구라는 거죠. 거기는 이제 고소득, 전문직, 중산층 분들이 많이 살아요. 소위 한동훈한테 우호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호영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이 그 자리에 들어와 보궐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당선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피해야 되니까 주호영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숙을 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근데 이진숙을 그냥 단수공천이나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주호영이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동훈이 나온다. 예, 이러니까 그건 또 막아야 되므로 일단 이진숙과 주호영을 같이 컷오프를 시킨다. 하면서 뭔가 그럴싸한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모양새를.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의 발언은 이거예요.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직위에 머물기보다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르는 게 아니라 더 큰 자리로 가시길 바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예요. 이제 주호영은 그냥 국회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이진숙은 뭔가를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뭘 줄 것이냐 하는 건데, 그러면 주호영은 한동훈 못 나가게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진숙은 어디를 조긴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대구시장에 누구를 공천을 할 겁니까? 근데 일각에서 지금 도는 얘기가 이제 최은석 의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CJ 제1야당 대표를 역임했던 기업을 해본 사람.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 등등으로 얘기가 되죠.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지역구를 제가 알아봤더니 대구 동구 군위군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알아보니까는 대구시 평균보다도 더 훨씬 보수적인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나가고, 그럼 대구 군위군이 비면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오더라도 당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그림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완벽하게 거예요? 동의하고 예. 최은석 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가 대구 어느 지역에서도 재보궐에 당선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주호영 의원을 이제 날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지금 윤재옥, 추경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4선, 3선이면 나름의 중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날리면서 이 공관위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심지어 6선인 주호영까지 날렸는데 본경선 올라갔을 때 윤재옥 당신하고 추경호 당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우린 6선까지 날린 사람들이야. 이것도 챙기지만 고성국계로 분류되는 여론조사율이 이진숙까지 날렸으니 상당히 공정한 컷오프라고 자신들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명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라고 보고요. 저도 이 최은석 후보를 일단은 후보로 올리고 무소속으로 절대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반발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잖아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호영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본인 성정도 모험을 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나오면 최은석, 주호영, 김부겸 이 3자 대결에서 이 대결에서는 실제로 김부겸 후보가 어부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배신자로 정치 생명을 마감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은 아마 그런 모험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성국 씨의 역할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고성국 씨의 역할이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진숙 후보를 상당 부분 대구 지역 사회에서도 밀어줬던 게 하나가 꼽히고 이건 뭐 이제 실제 목격담도 있고 뭐 예. 여러 장면들이 이미 노출이 됐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이진숙 후보가 컷오프 되고 나서 고성국 씨가 자기 방송에서 이 컷오프는 국회에서의 이제 이진숙 후보가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일종의 마사지가 또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고성국 씨가 뒤에서 어느 정도 배후 조정이 가능했던 상황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을 막으면서도 주호영, 이진숙, 고성국의 체면을 다 살려주는 컷오프였어요. 주호영 하나만 날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 이진숙도 같이 날림으로써 주호영의 체면도 어느 정도는 살려주고. 근데 고성국은 이진숙 그 정치 컨설팅 업체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영업도 해야 되는데 이진숙이 이렇게 떨어져 컷오프 돼버리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또 지선은 지선대로 보궐은 보궐대로. 보궐로 이진숙을 길을 터주면서 이진숙과 고성국의 체면도 또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진숙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의 공천이 되면 주호영 6선 의원은 내가 지금 이런 사람에게 밀렸다라는 그 반발심이 더 거세져서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거기에 김부겸 후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3자 구도하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됐건 장동혁 대표가 됐건 고성국 씨가 됐건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군복 입은 그 공관위원장께서 그거를 발휘를 하신 건지 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데 그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현역 거기 있는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공정한 경선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정당한 시민 공천을 통해 저희 공관위가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하시죠. 그래요. 잘했네요. 예, 이거 바랬던 거예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본인 개인기 너무 열중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 내용보다? 혹시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건 좀 어려운데요. 그거는 저건 모습으로 성대모사예요. 모습으로. 야상 입고 이렇게 전두환 코스프레 같이 모습으로. 아니 근데 뭐 사실 저는 이 대구 와따 죽겠네. 국민의힘에서 무슨 공천을 하든 사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뭐 이들에게 제가 공정한 공천을 기대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은 대충 예상이 됐고 예전부터 아예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진숙 대구시장 하는 것처럼 막 붕붕붕붕 띄워준 다음에 중앙으로 보내기.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으로 가서 이른바 이제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의 저격수가 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 프로젝트의 하나인 것 같고